사상 최고로 추운 날씨에 민생이 걱정되는 나날을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지금부터 제55차 국민의당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당대표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55차 최고위원 회의 시작합니다. 이어서 안철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입니다. 어제 바른정당과 함께 광주 시민들 만나 뵙고 호남 민심을 잘 새겨들었습니다. 양당 통합에 대해 과거를 떠올리시는 분은 이성으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용납하기 힘들다며 토로하셨고, 미래를 보시는 분은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큰 박수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관점에 따라 이견은 있습니다만 통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진보고 호남 영남이고 지긋지긋하니 그만 싸우고 제발 민생 좀 제대로 챙겨라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광주 시민의 그 한마디에 통합의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은 호남을 버리는 것도 보수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민주화 산업화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가 호남 진보, 영남 보수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나라 지키고 먹고 사는 민생 돌보는 정치 본연의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해왔던 기득권 정치 시대 끝내고 이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 정치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은 호남의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 광주 정신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전국으로 더 넓게 확산하는 길입니다. 호남 정신을 계승하는 통합, 호남의 새로운 미래를 연한 통합을 이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정치의 새롭고 담대한 도전과 광주에서의 첫 출발을 반갑게 맞아주셨던 광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 광주에서 민생 현안 간담회를 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외식업 중앙회, 중소기업 중앙회, 소상공인 연합회, 그리고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외 없이 최저임금 쇼크를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의 식당, 가게뿐만 아니라 섬유, 방직 등 노동집약 산업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게나 공장의 문을 언제 닫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기업,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직 소득주도 성장론만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여론의 비판과 대안 제시는 거들떠보지 않는 채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최저임금 쇼크로 올해 고용이 2만 명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재조정의 결단을 내리고 상여금, 숙식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 등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전남 지역 겨울 가뭄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남 곳곳에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민들의 마음도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뭄이 길어지면서 보길도 등 섬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시행이 돼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 또한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더 큰 걱정은 이대로 가다가는 봄농사마저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별교부세 집행 등 긴급 지원과 함께 봄철 영농기까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수지 물 채우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농업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올해 쌀 목표 가격에 있어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되 쌀 수급을 고려해 적정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농업은 삶의 기반이자 식량 주권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 안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올해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3%에 그쳐서 농민들의 분노를 샀던 바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5천여억 원에 이르는 농업 예산을 증액해냈습니다. 더 이상 농업 홀대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당은 전국 농어민위원장 김종회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농업 정책을 철저히 비판하고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법과 농업회의소 설립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서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농어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농정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평창올림픽. 참 말도 많고 논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난 20일 남북 단일팀 구성 방식이 합의 발표됐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한 게 사실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우격다짐하듯이 만든 것도 이상한데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을 엔트리에 밀어넣고 경기마다 3명을 출전시킨다는데 합의를 해주면 그동안 편의점 알바하면서 훈련해온 그 선수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더 황당한 것은 19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 등 우리 대표단이 스위스 로잔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북한 단일팀과 공동 입장식의 세부 사항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고 우리 대표단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지 사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북한예술단 공연 문제만 해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술단 파견하면 우리 측이 제공한 장소에서 우리 측이 정돈한 시간에 공연을 하면 그뿐이지 이번처럼 북측 대표단장이 모든 것을 정하고 선택한 적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평창에 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입니다. 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규제체계 전면 전환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내기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규제는 낱마처럼 얽혀있고 몇 가지만을 푼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 여당을 포함해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역대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핵심 과제였지만 모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규제 중의 규제는 모든 것을 청와대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만기칠람식 그 자체입니다. 청와대는 규제개혁의 우선순위와 완급 등 규제의 전모와 실상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은 다 실패로 끝났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개혁을 말하기 전에 만기칠람의 청와대부터 제자리로 돌려놓은 후 정부 부처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재량부터 부여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문제가 되는 독소 조항을 제외해서라도 규제 프리존법과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부터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진영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입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동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요구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되었고, 역시 청와대의 희망대로 2심 판결이 파기된 것도 충격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대법원장의 수권 사업이었던 상고법원과 원세훈 판결을 거래하려 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추진의 중요 고비를 원세훈 상고심 처리로 넘는다, 이런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대법원이 아니라 상고법원 로비 회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입니다. 국가 시스템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판결을 가지고 사법 정책과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것, 그 자체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가 되는 내역을 짚어보겠습니다. 1심 담당 이범균 재판장이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것, 이것은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 원세훈의 3심 판결을 상고법원 추진과 맞바꾸려 한 그 판사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합의 내용을 유출한 1심 법관과 법원 행정처 판사는 원세훈 2심 판결 정보를 수집하려 한 판사, 그리고 법원과 맞바꾸려 한 판사, 이들 모두는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70년 사법 역사의 최대의 치욕으로 기록될 사건입니다. 이념이나 정쟁이 개입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법관 13명이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발표를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무조건 부인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닌데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분의 대법관 중 원세훈 전원합의체에 포함된 대법관은 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분은 당사자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사실 여부를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법연수원생들도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하면 집단행동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집단행동을 하다니요. 대법관들이 지금 할 일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충격적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퇴임을 불과 5개월 앞둔 이 시점에 앞다투어 해외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4년 전의 예를 보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까지도 낙선자들을 포함한 해외 탐방 외유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들어서 서울에서만 서대문구와 동작구 의회 의원들이 외유를 이미 떠났습니다. 이 두 개의 지방의회 의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기초의원들은 자기들도 모자라서 의회 직원들까지 대동시켜서 심부름꾼 노릇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4년 전과 똑같은 풍경입니다. 이들의 해외여행에는 의원 1인당 1,000만 원 꼴의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임기 말의 지방의원들이 임기 말 지방의원들의 해외 탐방이 의정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6월이면 새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써야 될 해외 연수비를 임기 말년의 의원들이 펑펑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입생이 쓸 예산을 졸업생이 다 써버리는 꼴입니다. 국민 혈세를 마구 퍼쓰는 것처럼 나쁜 적폐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구의회 의장들이 혈세 낭비 행태에 앞장서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떠든 민주당이 정작 자기 속의 적폐에는 눈을 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태우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입니다. 최근 아이스하키 단일팀 관련한 문제가 청년 세대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스포츠를 정치로 활용한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무조건식으로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적 진행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부의 추진 방식에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올림픽만을 바라보며 피땀 흘려 고생했을 선수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선수들이 정치 희생양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위로 탄생했으며 촛불 시위는 상식에 어긋난 불공정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높은 지지율로 인해 인기에 취해 초심을 잃은 것입니까? 현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초심과 어느 누구나 공정하게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기대와 열망으로 탄생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모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동루 의원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요즘 정치권의 말들이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살인의 수준의 막말을 서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고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막말 발언에 대해 같은 정치인이자 동료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신년 인사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을 문주인, 문재양, 문슬람이라고 표현한 댓글을 이용해 국가 지도자에 대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저희 국민의당을 향해 오합지졸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정치권의 이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이 염원하는 협치와 소통의 새로운 정치 질서는 오간되었고 국민이 염증을 느끼는 비난과 막말이 난무하는 후퇴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권에서 청산해야 될 적폐입니다. 막말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놓으면 시간이 흐르고 그것을 나중에는 국민이 잊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언어의 경계는 내 의식의 경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생각과 의식의 경계가 딱 거기까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폭력행위나 다름없는 막말을 해도 정치권에서 배제되거나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손해볼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품격 떨어지는 막말을 통한 정치인들 사이의 이전 투구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키울 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견제 감시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법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는 국민의 신분일 뿐입니다.
비판과 견제를 넘어 상대방의 막말을 퍼부는 것이 과연 국민을 대신한 의견 제시인지 깊이 성찰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학대사가 자신을 돼지 같아 보인다며 비난한 태조 이성계에게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의미 있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인식하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법입니다. 막말이 너무 하고 싶거든 이 고사를 깊이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북한의 성동격서식 전략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 이때 서로 비생산적 소모적 비난과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막말을 일삼으며 상처내게 급급한 국회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의도했든 안 했든 정치인들의 막말은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부디 정치인 스스로 적폐를 양산해서는 안 되는 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계인의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정치권이 품격 있는 말과 행동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정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관영 방송위원회 모두 발언을 읽겠습니다. 네, 김관영입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기가 보장된 2명의 상임위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체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상임위원에게 임기 3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신분 보장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정권 교체 후에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인사를 내보내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문제 삼고 비판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 정부의 핵심 인사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시민단체 시절에 공정위의 상임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2014년 경제개혁연구소 두 분이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발표한 자료에는 공정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장들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정권이나 국정 목표에 종속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 시절에 공정위 인사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권을 잡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또는 새로운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KBS 사장 임명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KBS의 새로운 사장을 임명해야 됩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제대로 담보할 인사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임 사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배구조에 관한 방송법을 개정한다면 공정한 방송을 담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발의한 법안입니다. 약 1년 전인 2017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 추진단이라고 발족하고 중점 추진할 주요 개혁법안 21개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당시 21개의 중점 추진 법안 중에 방송법 등 언론개혁 4개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론 보도 자료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서 방송법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자세입니다. 또 다른 방송 장악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촛불 민심은 공정한 방송을 담보해낼 수 있는
방송 지배 구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새겨듣고 조속한 방송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